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에 관한 한 을이 아닌 갑이 되어보는 시간 TV쇼 갑의 경매법의 김엔젤라입니다. 최근 국내 자산 운용 회사들 중 NPL 관련 부사를 신설하거나 또는 NPL 투자 부문을 강화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NPL 시장이 커졌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될 거라는 전망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도 NPL에 관한 지식 더욱더 많이 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저희 TV쇼 갑의 경매법 오늘은 NPL에 대한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저 혼자서는 다 알려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도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 조상길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또 단비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메르스도 아마 점차 안정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재테크 시장에는 메르스든 아니든 가뭄이든 아니든 항상 재테크는 꾸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TV쇼 갑의 경매법을 항상 시청하시면서 우리 재테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항상 놓치지 않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교수님의 현명한 조언들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NPL, 특히 우리 또 경매 갑이 되러 함께 출발해 보시죠. 네, TV쇼 갑의 경매법 오늘은 NPL에 관한 상식들 그리고 지식들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방송 중에 여러분의 문의들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02-3424-0716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언제나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볼 텐데요. NPL에 관한 상식부터 한번 다져볼까요? 오늘 교수님께서 신문기사 몇 가지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기사들인가요? 예, 마침 오늘 신문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간지에서 나온 신문기사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다 보셨겠지만 자, 신문기사를 보시게 되면 예금자는 이자보다는 절세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에는 이제 예금금리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1%에서 1.5%이긴 합니다만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초저금리라고 시대하는데요. 사실 초저금리도 아닙니다. 거의 이제 제로금리 시대인데요. 이때는 이제는 예금 이자보다는 세금, 절세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기사에 맞게끔 NPL 투자만큼 위험성이 작고 그다음에 소득이 높고 수익률이 높고 그다음에 세금이 없는 상품이 바로 NPL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평소에도 뭐 자주 설명은 해주셨지만 오늘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NPL 절세 효과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NPL은 두 가지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당 소득입니다. 채권을 사가지고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이용해서 배당만 받았을 때는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데요. 이 배당 소득에서는 전혀 세금이 아예 한 푼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이 제로이고요. 혹시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부실 채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낙찰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나중에 매각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나오겠죠.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부실 채권을 이용해서 낙찰받았을 때는 합법적인 업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전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세 효과가 있었군요. 또 다른 기사 준비하셨다면서요? 다음 기사는 어떤 것에 관한 건가요? 예, 오늘은 신문 기사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같은 경제면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전통적으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투자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되면 주식 가격은 매일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데 6월 15일부로 주식이 매일 올라가는 상한선이 30%, 하한선도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틀 또는 3일이면 거의 주식이 반토막 또는 10%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요. 즉 30%로 3일 내려가게 되면 90%나 내려가기 때문에 주식은 거의 우리가 말하는 깡통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3일 연속 내려가게 되면 10%밖에 남지 않은 거의 우리가 속된 말로 종이쪼가리, 휴지쪼가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주식은 종이쪼가리, 휴지쪼가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부실채권은 그러지 않습니다. 부실채권은 부동산 매매처럼 소유권이 이전 등기되기 때문에 부실채권도 구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부실채권 구입한 그 근저당권이 이전 등기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국가가 멸망하지 않는 한 근저당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보다 훨씬 더 유리한 투자 방법이 NPL, 부실채권,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안심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말씀하신 대로 종이 조각은 되지 않을까, 나의 투자가 없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럼 NPL의 안정성을 지금 강조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NPL은 장점이 안정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이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안정성을 다시 설명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식처럼 휴식 조가리가 되거나 종이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저당 이전이라는 것을 법원 등기소에서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국가가 멸망하거나 우리가 예전에 배웠지만 뭐 어떤 세계 평화가 깨져가지고 국가가 사라지지 않으나 여러분이 땅을 구입하게 되면 소유권이 영원하듯이 근저당권도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전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렇게 기사들을 통해서 알아보니 절세 효과도 있고요. 또 안정성까지 갖춘 NPL이기 때문에 더욱더 또 유혹이 생기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실제 투자 사례를 통해서 NPL을 한번 조금 더 가까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투자 사례를 알려주신다고요? 예, NPL로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배당소득을 올린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성북구 정릉동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교수님 수많은 사례들을 접하실 텐데 그중에서도 이 사례를 오늘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성북구 정릉동은 아주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개인 주거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1,4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자, 수익을 올린 거는 차치하더라도 과연 지금 저금리 시대고 경기가 안 좋습니다만은 1,400만 원 정도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NPL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400만 원 가지고 약 78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어떤 물건이었길래 이 정도의 수익이 가능했을까요? 요즘은 은행 금리도 너무 낮기 때문에 예, 그렇죠. 1,400만 원 뭐 1년, 2년 넣어봤자 아마 이자 이렇게 많이 못 받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사례 같습니다. 설명 들려주세요. 예. 자, 사건 번호 2014 타경 17633호입니다. 17633호입니다. 자, 감정가는 2억 1,500만 원, 근저당은 1,470만 원입니다. 이 부실채권으로 1억 800만 원에 매각을 했는데요. 자, 현금 투자는 약 1,400만 원, 비용이 약 400만 원 들었네요. 그래서 낙찰가가 실제로 1억 4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당 소득이 비용을 빼고 약 780만 원이 남았는데요.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약 52.8%, 53%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초저금리로 1.5%에서 2%에 육박하는데 52.8%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정말 누가 보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군요. 그럼 이 사례에서 우리가 어떤 NPL 노하우를 배울 수가 있을까요? 예. 자, 근저당이 1억 4천만 원입니다. 자, NPL로 1억 800만 원인데요. 자, 실제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실채권 사는 금액에 전체 금액이 다 필요하지 않고요. 현금 투자는 불과 1,400만 원, 약 1,5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500만 원 가지고 요즘에 투자할 데가 없죠. 은행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이 전혀 없는 거고요. 그러나 작은 1,4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약 780만 원 올린 고수익을 올린 사례이기 때문에 NPL의 특징,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작은 금액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세금을 앓지 않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니까 또 다른 투자 사례담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번 사례 역시 이런 고수익을 달성한 경우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투자자 대부분들은 배당 물건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배당 물건으로 성공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얼핏 보기에는 전 사례 또 이번 사례가 지역이나 물건 면에서 아주 비슷해 보이는데 투자 방식이나 가치에선 좀 차이가 있을까요? 예, 첫 번째 물건하고 비슷합니다. 첫 번째 1번 물건은 근저당 1억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거의 비슷한 1억 400만 원으로 낙찰받았는데 지금 소개한 물건은 근저당이 1억 6,900만 원, 그다음에 현저히 낮은 1억 3,60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2번 물건 낙찰자는 경매 입찰 전에 낙찰받은 가격인 1억 3,600만 원으로 부실채권인 근저당을 1억 6,900만 원을 구입하여 1억 6,900만 원으로 낙찰했다고 그러면은 첫 번째로 절대적인 우위로 낙찰을 했었겠죠. 자, 두 번째로는 합법적인 업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을 하더라도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아예 내지를 않거나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 세 번째로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이 사람은 결국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입찰자가 1억 3,600만 원보다
더 싸게 1억 2,200만 원에 부실채권을 매각하였으므로 입찰한 사람은 돈을 더 쓰고도 양도세를 절감하지 못하고 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두 마리 토끼를 놓치는 경우가 돼버렸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사례라는 말씀인데 그럼 수익률은 어느 정도였나요? 예, 수익률 한번 봐보드리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 2014 타경 17602호입니다. 감정 가격 2억 300만 원, 근저당이 1억 6,900만 원이고요. 부실채권으로 1억 1,200만 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실제는 에버리지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현금 투자는 약 1,500만 원이고요. 비용이 약 400만 원 들어서 낙찰가가 1억 3,600만 원이기 때문에 자, 수익금은 약 690만 원, 700만 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물건보다는 약간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이 물건도 44.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린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것 같은데 낙찰가가 1억 3,600만 원입니다. 예.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일반 경매로 입찰 시에는 부동산 가격만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경매로 입찰하더라도 본인이 입찰할 금액이 근저당 금액이 높았을 때는 바로 입찰하지 마시고 본인이 입찰할 금액을 가지고 근저당 금액을 사가지고 부실채권으로 입찰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를 절감하거나 한 푼도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부실채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부실채권이 뭐냐 자꾸 질문하십니다. 부실채권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싸게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합법적인 매매 방식이다. 업계학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른 분들의 투자 사례담을 듣자 하면 굉장히 노하우들도 많이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간접 경험의 재미도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사례 또 준비하신 게 있나요? 예, 이번에는 주거용이 아닌 상가 물건으로 NPL 배당 수익을 올린 사례입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인천의 근린상가인데 이번 사례에서는 어떤 점을 유심히 봐야 할까요? 예,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투자 선호를 하고는 물건들은 주거용입니다. 그러나 상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가는 낙찰률이 좀 낮지요. 그래서 주거용보다는 상가 입찰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특히 상가는 여러분들이 수익형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월세나 황금성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그 말씀 염두에 두고 한번 금액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건 번호 2013 타경 44906호입니다. 감정 가격은 8억 7,600만 원, 근저당은 4억 7,700만 원입니다. 부실채권으로 4억 100만 원을 매각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질권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금 투자로는 약 7,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비용은 3,2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서 1등 낙찰가가 5억 4,300만 원이 돼서 수익금은 5,600만 원으로 수익률은 오늘 소개한 물건 중에 가장 높은 77.2% 정도, 3%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사례에서 2등 입찰 금액을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 1등과 2등 입찰가를 제가 같이 보여드렸었는데요. 2등은 어차피 폐차를 했습니다. 근데 네. 폐차를 했는데 2등 가격을 보여드린 이유는 자세히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2등 가격은 입찰한 가격이 4억 3천만 원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부실채권은 4억 100만 원이죠. 그러면 어차피 2등은 4억 3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실제로 부실채권은 4억 1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2등 입찰자 4억 3천만 원에 입찰하신 분은 부실채권을 4억 100만 원에 판매하는 부실채권, 즉 근저당을 4억 7,700만 원에 구입했다라고 그러면 완전히 양상이 달라집니다. 2등 입찰자는 4억 3천만 원을 쓰고도 떨어졌죠. 기분도 나쁘죠.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실채권을 구입했다 하더라면 본인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부실채권으로 근저당으로 본인이 배당을 받기 때문에 배당 수익이라도 생기는 건데 그분은 부실채권을 알지 못해서 떨어져서 기분 나쁘고 멀리 왔다 갔다 해서 비용 시간 다 까먹고요. 부실채권을 알지 못해서 또 소득을 놓치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례담들 듣자 하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정말 흥미롭고 재미난데 이런 기회를 더 접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있다면서요? 예, 저희 회사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 저희 회사에서 무료 세미나를 합니다. 아무래도 방송은 한정과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무료 세미나에 오셔서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부실채권이 뭔지 잘 살펴보기 바라시고요. 좌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전화하셔서
예약 후 참수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NPL이란 무엇인가, NPL에 관한 정보나 더 묻고 싶으신 점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길 교수님께서 직접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보시는 도중에도 저희가 여러분의 문의 전화 받고 있습니다. 02-3424-0716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은 지금 TV쇼 갑의 경매법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갑의 경매법은 NPL 편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다른 사람들의 투자 사례담 들으셨으니 이번엔 직접 투자하실 수 있는 물건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가능한 NPL 물건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기 조상길 교수님께서 평소 찜해뒀던 좋은 관심 물건들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어떤 물건들 주로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 두 마리 토끼입니다. 배당도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본인이 직접 낙찰받아서 유입할 수 있는 물건, 두 마리 토끼 물건을 다 가져왔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그럼 교수님의 첫 번째 관심 물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갑의 NPL 관심 물건 그 첫 번째, 2014 타경 55,286. 인천 강화군 강화읍의 토지입니다. 면적은 대지 904제곱미터, 336제곱미터, 740제곱미터, 1091제곱미터입니다. 감정 가격은 7억 1,400만 원, 유형은 배당과 유입이 모두 가능한 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015년 7월 8일이네요.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한 그런 토지 물건인데요. 면적이 세분화돼서 소개가 됐어요. 교수님께서 자세한 물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에서 지근거리죠. 약 1시간입니다. 강화도 강화읍에 있는 그 농지입니다. 여러 필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투자 형태는 배당과 유입이 모두 가능한 물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배당과 유입도 가능한 물건인데요. 여러분들이 자꾸 유입이라고 그러니까 헷갈려 하십니다. 유입은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그 NPL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유입이라는 건 낙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예상 낙찰가가 4억 7천만 원입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이 6억 2,400만 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상 낙찰가 4억 7천만 원으로 부실채권을 구입하여서 근저당 설정 금액 6억 2,400만 원을 입찰하게 되면 낙찰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누가 6억 2,400만 원에 입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낙찰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근저당 설정 금액인 6억 2,400만 원으로 또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세를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전혀 내지 않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여러분이 6억 2,400만 원으로 입찰을 했는데도 혹시라도 더 높게 쓰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폐찰하지만은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NPL로 여러분들이 입찰하더라도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배당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혀 배당 소득이 또 생기기 때문에 아주 양호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촌 토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매매에서는 이 농촌 토지에 투자를 하려면 이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NPL 투자에서는 상관이 없나요? 우리 김엔젤라 씨는 우리 농지 취득 자격증을 어떻게 또 아시고 그렇게까지 또 자격증은 없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네. 예, 충분합니다. 예, 맞습니다. 부실채권은 우리가 보통 농취증이라고 그럽니다. 약어로 농취증이라고 그러는데 부실채권은 여러분한테 수차례 얘기했다시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동산에 있는 부실채권을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농지든 공장이든 울릉도에 있든 독도에 있든 지하이든 지상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증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물건을 가지고 직접 낙찰을 받아서 여기서 영농을 하거나 귀농을 해서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농취증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부실채권을 구입했을 때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떤 투자 형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농취증 여부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인천 광화경찰서에 24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군청이 1.15km니까 약 차로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역시 수도권 서울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강화대교를 바로 지나면 바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시청에서 이렇게 거리 계산해 보니까 약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이 부동산 못지않게 근저당권의 파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물건의 근저당권도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예, 부실채권 파악도 중요하지만 낙찰 받으신 분은 그 권리 분석이 중요하죠.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순위는 근저당권. 자, 강화신협에서 6억 2,400만 원 가지고 있고요. 2순위는 마찬가지 강화신협에서 30년 지상권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3순위는 가압류가 갖고 있는데요. 가압류가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낙찰 받게 되면 이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하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않고 편하게 입찰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를 토대로 금액 분석도 이어가 볼까요? 예, 2014 타경 552865 총 여러 가지 피지가 나와 있는데요. 총 감정 가격은 7억 1,400만 원입니다. 근저당은 6억 2,400만 원이고요. 부실채권은 4억 3천만 원.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질권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금 투자는 약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비용은 1,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낙찰가가 4억 7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수익금은 비용을 빼고 2,2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36.6%가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건은 배당하고 유입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귀농, 귀호, 귀촌하실 분들은 직접 6억 2,400만 원까지 입찰하셔서 나중에 매각할 때도 전혀 양도세를 안 내는 그런 좋은 방법의 물건입니다. 역시나 양도세가 없다는 점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물건은 NPL 투자자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투자를 하면 좀 잘 어울릴까요? 예, 요즘에 베이비 부모 시대가 이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거의 한 700만 명에서 8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요. 55년부터 63년대까지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주요 계층인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아마 제 나이도 그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귀농, 귀농하고 귀촌하고 귀화하신다고 꼭 굳이 멀리 섬나라로 갈 필요 없습니다. 울릉도도 가실 필요 없고요. 제주도 가실 필요 없고요. 전라도, 경상도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서울에 인근에 1시간 거리인 강화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여러분들 귀농도 하시고 마침 강화도는 또 바닷가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여하고 싶으신 분도 귀농하고 싶은 분들로 둘 다 같이 농사도 짓고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도 잡고 충분한 휴식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의 물건입니다. 네,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께 적합할 수 있는 그런 물건 같네요. 자, 이어서 교수님의 두 번째 관심 물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NPL 관심 물건 두 번째, 2015 타경 239호입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오피스텔이고요. 면적은 대지 14.14제곱미터, 건물은 92.14제곱미터. 감정 가격은 미정이고요. 유형도 배당 물건입니다. 그리고 매각기일은 미정입니다. 네, 안산시의 오피스텔인데 제가 이 감정 가격을 얘기하려다가 당황했어요. 미정이네요. 예. 네, 보니까 이렇게 감정가와 매각일이 미정인데 이런 물건들이 가끔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미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문의 전화가 오곤 하는데요. 이런 예정 물건도 투자 방식이 안전할까요? 안정성이 동일한가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예정 물건이라 하는 것은 경매가 등기는 돼 있는데 경매가 등기가 되게 되면 그 법원에서 집행관을 통해서 그 해당되는 물건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을 조사하게 되는데 부동산은 보통 뭐 감정 가격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임차자라나 그다음에 소유자 이런 부분을 조사해야 되는데 실과 기간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등기가 돼 있다라 하더라도 바로 매각이 되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경매하고 부실채권하고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매는 매각이 된 다음에 바로 입찰을 해서 낙찰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부실채권은 그러지 않습니다. 경매 기입이 되면 바로 매각 기일하고 관계없이 부실채권은 언제든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실채권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경매와 다르게 아무 때나 살 수가 있는 건데요. 경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찰이 돼서 가격이 떨어지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실채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실채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매하고 달리 부실채권 값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실채권을 꼭 미리 사라는 뜻에서 예정 물건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감정가 이게 아직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잘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부실채권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리면, 자, 일반 경매는 매각길이 정해지면서 최저가라는 게 정해집니다. 여러분은 그 최저가 이상으로 꼭 입찰을 해야지만이 그 경매가 유효해서 여러분들이 낙찰받을 수가 있는데요. 부실채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매하고 다르게 매각길이 잡히지도 않고 최저가 이하로도 우리가 부실채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 물건을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서 부실채권은 빨리 사시고 최저가하고 관계없이 더 싸게 사는 그런 투자 방법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이번에 고잔동의 오피스텔이었죠. 어떤 물건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잔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예, 보존 등기가 2010년 11월 달에 돼 있고요. 비교적 새 건물이죠. 안산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수도권의 베드타운이면서요. 외국인 근로자하고 수도권 출퇴근 인구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서민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수익형 물건으로는 아주 적격인 물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물건은 앞에 농촌 토지와는 조금 다르게 다른 분들이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오피스텔은 집합 건물이어서요. 아파트와 같이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요즘에 수익형 물건으로 부동산으로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죠. 그래서 개별 등기가 가능한 요즘에는 호텔도 많이 인기가 있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호텔,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거주가 가능하고 주거가 가능한 이런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입지도 중요하겠죠. 주변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예, 안산시청이 바로에 있고요. 4호선 고잔역하고 중앙역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럴 때는 더블역 석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안산시는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외국 근로자, 그다음에 신혼부부, 그다음에 서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수익률하고 황금성이 굉장히 높은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네, 감정가는 미정이라고 해도 또 그 밖에 권리관계나 비용 확인도 필요하겠죠. 권리관계부터 짚어주시죠. 예, 항상 중요한 또 권리를 봐야 됩니다. 자, 권리는 1순위 근저당으로 서인천 신협이 2억 4,7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2순위로는 근저당 이모 씨가 1억 가지고 있고요. 3순위로는 롯데카드에서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순위로는 안산시에서 압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입, 즉 낙찰로 받아서 하게 되면 이 권리가 전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낙찰 받으시면 됩니다. 네, 최종 금액 분석도 이어갈까요? 사건 번호 2015 타경 239호입니다. 감정 가격은 아직 미정이고요. 근저당은 2억 4,700만 원, 그다음에 부실채권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자, 현금 투자는 약 3,200만 원이고요. 비용이 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상 낙찰가를 2억 7,800만 원을 가정을 했을 때 수익금은 약 750만 원, 예상 수익률은 23.3%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이 물건을 조금 더 똑똑하게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런 물건은 배당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베이비 부모 시대 같은 거 나오신 분들 퇴직자들이 낙찰받아서 평생 연금처럼 월세 받아서 생활하면 정말 좋은 물건인데요. 예상 낙찰가가 2억 7,800만 원 정도 되니까 부실채권 2억 4,700만 원에다가 추가 금액을 더해서 입찰하면 됩니다. 그동안에 제가 꼭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 때 근저당 설정 금액으로 입찰하라고 그러니까 꼭 근저당 설정 금액으로만 입찰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셔서 전화하신 분이 많은데요. 근저당 설정 금액으로 더 낮게 하셔도 또는 근저당 설정 금액으로 하셔도 또는 근저당 금액보다 더 높이 하셔도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구두 상품권을 10만 원짜리를 구입을 하셔가지고요. 8만 원을 사게 되면 20% 싸게 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구두 상품권이 10만 원이라고 해서 10만 원짜리 구두만 사지는 않죠. 8만 원짜리 살 수도 있고 7만 원짜리 살 수도 있고요. 또는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사게 됐죠. 그럼 만약에 구두 상품권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게 되면 구두 상품권하고 현금을 지불합니다. 그 방법과 똑같이 근저당권도 더 높은 가격으로 쓰셔도 전혀 관계가 없는 물건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관심 물건도 만나보겠습니다. 갑의 MPL 관심 물건 세 번째, 2014 타경 17,103호입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고요. 면적은 대지 24.74제곱미터, 건물은 84.78제곱미터. 감정 가격은 7억 1천만 원, 근저당은 14억 원입니다. 유형은 배당과 유입 동시가 가능하고요. 매각기일은 미정입니다.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자랑하는 이 용산권의 아파트입니다. 역시나 배당과 유입이 동시에 가능하군요. 예. 오늘은 근데 미정이 좀 많이 나오네요. 그러게요. 제 옛날 애인이 미정이었는데 아마 미정 씨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네. 예. 자, 이 물건은 대표적으로 두 마리 토끼 중에서 배당하고 유입이 있었는데 이 물건은 배당으로 가는 것보다 유입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가가 7억 100만 원인데요. 지금 여러분 시청자 보시다시피 자, 근저당 금액은 얼마죠? 14억 원입니다. 자, 거의 2배인데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부실채권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14억 원까지 낙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14억 원으로 매각을 하였어도 양도세를 맞습니다. 한 푼도 되지 않는 그런 물건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물건인데요. 여러분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 소개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총 22층의 2층 물건입니다. 자, 보존등기는 1994년이고요.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이고 총 600약 30가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세대가 구성이 돼 있고 옛날 아파트 치고는요. 자, 세대당 또 주차가 한 대씩이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주차하는 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자, 한강이 보이는 한강 조망권 물건입니다. 네, 이촌동은 이렇게 한강 조망권을 비롯해서 입지상 장점이 많은 그런 동네잖아요. 어떤 위치인지 입지 자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용산역하고 약 900m입니다. 도보를 하게 되면 약 10분 정도 걸리고요. 자, 맞은편에는 여기도 한강공원이 있고 노량진역,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지역이죠. 여러분들이 강변북로라든지 자유를 왔다 갔다 하실 때 많이 보던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를 여러분들 한번 또 가시게 되면 눈여겨보시고요. 자, 강변북로를 가시다 보면은 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한강이 있습니다. 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망권이 확보된 자, 그런 아파트입니다. 네,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했으니까 이번엔 부실채권으로서의 권리관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물건은 권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1순위부터 6순위까지 근저당으로 이촌 새마을금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7억 100만 원 하는 아파트가 이촌 새마을금고에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14억까지 근저당으로 대출해 줬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저평가되고 그다음에 경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7억 100만 원까지 내려가 있는데 그때 당시로는 한강도 보이고 그다음에 아까 주차 대수 확보돼 있고 여러 가지 천혜의 입지적인 조건이 있어서 14억 이상 거의 20억까지 육박했던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부실채권을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또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감정평가사라는 공인된 그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감정평가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실수라기보다는 객관적인 것보다는 또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감정가를 정말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가끔 의아스러울 때가 있죠. 그럴 때 부실채권을 한번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실채권의 근저당 금액이 14억이라는 얘기는요. 감정평가사뿐만이 아니고 그쪽에 종사하는 금융권 전문가도 많은 데이터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14억이라는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꼭 부실채권 투자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이 입찰하고 낙찰할 때도 근저당 금액을 보게 되면 그 감정가의 어떤 종호, 정답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부실채권을 이용한 또 하나의 꿀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금액 분석도 부탁드릴게요. 사건 번호 2014 타경 171035입니다. 감정 가격은 7억 100만 원, 근저당은 14억 원이네요. 자, 예상 낙찰가는 6억 5천만 원이고요. 부실채권으로 6억 5천만 원에 샀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입찰해가지고 14억에 입찰해서 나중에 매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도 양도세를 내지 않고 여러분이 또 이제 그러면 14억으로 낙찰하게 되면 14억을 다 내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거 14억 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아닙니다. 전혀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상계 처리 방식으로 돈을 하나도 내지 않는 잔금 처리 방식으로 상계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잔금 납입에 염려하지 않고 14억까지 입찰하시면 되는 물건입니다. 네, 이 밖에도 또 이 물건에 관해서 추가로 좀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정보 있을까요? 예, 감정가가 7억 100만 원. 내년 우리가 미국발 서브프라임이 있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뭐 제2의 IMF다, 제3의 IMF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느꼈다시피 부동산도 마찬가지 주식처럼 오르고 내립니다. 그러나 7억 100만 원 하는 거지만 은행이 14억 근저당 설정해 준 것처럼 그만큼 가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 조망권에다가
방 3개, 욕실 2개, 그다음에 주차장까지 세대당 하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건만큼 좋은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좋은 그런 유용한 물건들 만나봤는데요.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던 이 관심 MPL 물건들 중에 이것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고 싶다 하는 물건 있으실까요? 예,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그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수익형 투자 물건으로 가장 촉망받는 건데요. 오피스텔도 전국에 산재에 있죠. 그러나 안산시에 있는 것은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안산시는 서울하고도 가깝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하고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출퇴근하고 있는 신혼주택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황금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오피스텔에 한번 눈여겨보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아까 이춘동에 있는 아파트죠. 한강이 내려다 보입니다. 우리가 14억 근저당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7억에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7억도 다 물론 들어가지는 않죠. 작은 금액으로 14억 부실채권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레버리지를 하게 되면 자기 돈이 그만큼 많이 작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14억으로 낙찰 받고 잔금은 또 내지 않다고 그러죠.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매각할 때는 또 14억으로 매각을 해도 14억으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전형적인 합법적인 업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양도세도 내지 않고 한강을 내려다보고 우리 베이비 부모 시대들이 한번 도시형 전원주택으로 눈여겨볼 만한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물건들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실시간 전화 02-3424-0716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TV쇼 가배경매법 함께하고 계십니다. TV쇼 가배경매법,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서입니다. MPL에 대한 지식부터 또는 특정 물건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든지 저희가 성심성의껏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아까 교수님과 얘기를 나눈 도중에 관심 물건을 보시다가 바로 문의 전화를 주신 분이 계시대요. 어떤 점이 궁금하셨을지 한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네. 누구신가요? 저는 남양주에 사는 고은하라고 하는데요. 네, 목소리가 아주 예쁘신 분인데 그러시네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오늘 전화 주셨나요? 부실채권을 구입하고 입찰해서 낙찰을 받는 경우에 네. 잔금을 내지 않고 상계 처리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요? 잔금을 내지 않고 상계 처리를 한다라는 표현이 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군요. 앞에서 그 세 번째 관심 물건이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소개가 됐었는데 이분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셨나 봅니다. 교수님, 한번 전화 받아보시죠. 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경매로 낙찰 받았을 때는 본인이 입찰해서 낙찰받은 금액을 전액을 다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실채권은 이미 본인이 근저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거를 우리가 보통 상계 처리라고 하는데요. 실은 정확히는 납입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이미 근저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은 그만한 권리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납입을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여러분이 아까 세 번째 물건으로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이 부실채권, 근저당권은 14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계 처리해서 내지 않아도 되고요. 또 여러분이 14억을 낸다 하더라도 법원은 한 달 있다가 배당을 해줍니다. 결국 여러분이 낸 돈 14억을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걸 내지 말고 상계 처리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엔젤라 씨한테 제가 100만 원을 드릴 게 있고요. 제가 우리 엔젤라 씨한테 30만 원을 받을 게 있다 그러면 우리 엔젤라 씨한테 결국 제가 얼마를 드려야 되죠? 70만 원. 70만 원. 역시 똑똑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듯이 굳이 100만 원 주고 30만 원 받을 필요 없이 제가 한 번에 70만 원 입금해버리면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걸 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퉁이라고 그러는데요. 경매에서는 상계처리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거 구두 상품권도 그렇습니다. 구두 상품권을 자기가 10만 원짜리 가지고 있는데 15만 원짜리 구두를 샀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10만 원짜리 구두 상품권하고 현금 5만 원을 내게 되죠. 그랬을 때 그 구두 상품권을 지급하는 거를 상계처리 방식하고 똑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분 상계 처리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신가요? 상계 처리만 받고 낙찰을 받았다가 혹시 법원에서 상계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떡하나요? 네. 상계 처리 안 해주면은요 저한테 항의 전화하거나
RTN으로 전화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자, 민사집행법 제143조에 특별한 지급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해주지 않을 리가 없고요. 특별한 지급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드리면, 자, 일본 매수인은 매각 조건에 따라서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의사에 관하여 매각 대금의 한도 내에서 관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가름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이거를 채무인수 방식이라고 그러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방금 우리 시청자께서 궁금해하시는 두 번째가 상계처리 방식인데요. 2번 채권자가 매수인의 경우에는, 자, 아까 근저당권자가 우리 시청자겠죠. 낙찰받은 경우에는 매각 결정 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다 신고를 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 기일에 낼 수 있다. 이게 상계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법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상계처리 방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소득이 더 올라가는 그런 부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시청자분. 네. 네, 상계처리 방식에 대한 정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MPL에 관한 어떤 질문이든지 좋습니다. 저에게 전화 주시면 이렇게 성심성의껏 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PL 소식으로만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TV쇼 가외경매법, 이번에는 재미난 사례들을 통해서 또 노하우를 배워보는 그런 순서죠. 펀펀 경매입니다. 때로는 재미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보가 있기도 한 다양한 사건들, 오늘은 어떤 사례를 소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우리 경매나 MPL에서 혹시 착시 현상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예. 우리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 이 사건 번호 2013 타경 4512호를 보시게 되면, 자, 감정 가격이 4,200만 원입니다. 자, 낙찰가가 170만 원이기 때문에 낙찰률이 4%라고 해서, 야, 우리 다 일반 경매를 하고 MPL 하게 되면 4%도 낙찰받아서 정말 우리가 정말 곧 돈을 벌겠다,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착시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착시 현상에서 말씀드리면 부동산에서는 일반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MPL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낙찰받은 금액 또는 부실채권 사는 금액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는 낙찰자는 그 사람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인수 권리라고 그러는데요. 이 경우는 실제로는 4% 낙찰받아서 4,200만 원짜리를 170만 원 낙찰받은 게 아니고, 실제 명시된 거는 170만 원 된 것 같지만 170만 원을 받은 낙찰받은 사람은 거기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5,500만 원이 있는데요. 그 5,500만 원까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4,200만 원에 이분은 4,200만 원 감정가를 170만 원 하고 임차인이 갖고 있는 5,500만 원 합치게 되면은 5,67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4,200만 원짜리를 5,670만 원에 본인은 그거를 구입한 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낙찰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주위에 전문가를 두셔야 됩니다. 재테크는 어떤 전문가를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소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문 재테크를 하시고자 할 때는 전문 기업을, 전문 회사를 옆에 두시고요. 이런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고 그런 전문 회사를 통해서 정확한 컨설팅과 정확한 투자, 정확한 수익률을 올리는 그런 현명한 시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착시 현상이라는 것이 일반 경매나 MPL 투자 시에 종종 발생을 하는 건가요? 예, 많이 합니다. MPL 부실채권도 나중에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50억짜리 부실채권을 1억에 샀다고 저한테 막 축하 전화도 오고 술 사달라고 밥 사달라고 하시는데요. 50억짜리를 어떻게 1억에 사겠습니까? 거기는 그만큼 착시 현상, 모든 게 함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전문가하고 일을 하시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오늘도 TV쇼 가외경매법 MPL에 관해서 꽉꽉 채워드린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뿌듯한데요. 교수님 오늘도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미나 소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예, 저희 회사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에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1시에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전화를 오고 참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되돌아간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꼭 전화하셔서 예약을 하신 다음에 오셔야지만이 여러분 돌아가실 수는 없습니다. 꼭 전화하셔서 무료 세미나 오셔가지고 MPL에 대해서 더 심층적인 내용을 더 지식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MPL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실 수 있는 좋은 기회 같고요. 또 다른 좋은 기회도 있죠. 바로 TV쇼 가외경매법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희 또 다른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